자, 이제 얘가 정말 핵심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 블로그에 작성한 소개 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를 다 끝내신 분들한테 제가 필수로 4단계를 시키는 것들이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이 정말 블로그 후기가 어느 정도 작성되고 나서 이 4번째 단계를 하면 매출이 갑자기 또 확 올라가는, 이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블로그에다가 적어도 내 손으로 원장의 입장으로 우리 샵 소개서를 씁니다. 블로그에다가 써서 정말 뭐 2주가 걸리든 3주가 걸리든 우리 샵의 소개서를 블로그에 정말 멋지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블로그를 뭐 글 30개 쓰세요, 50개 숙제를 드려봤더니 정말 7%의 원장님들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드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글만이라도 블로그에 쓰신 다음에 이 글을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로 보냅니다. 아까 1번. 내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의 글을 체험단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체험단들한테 당신이 우리 샵 후기에 대해서 쓰시면 내가 쓴 이 블로그 링크를 당신 글 밑에 달아주세요라고 작업이 갑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시작부터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블로그에 글 써서 첫 체험단 올 때부터 여기다가 달아주십시오. 그냥 계속 달아주기 시작을 하면 200개의 후기가 있을 때 고객들이 쭉 읽어보고 들어가는 곳마다 원장님 블로그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체험단 후기들을 쭉 보다 보면 어디서 좀 아쉬워하냐면, 그래 네가 받아서 이런 관리를 받은 건 알겠는데 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 뭐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원리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링크를 딱 왔더니 저는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원장님의 그 블로그를 타고 가시면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딱 넣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타고 들어옵니다. 원장님한테 블로그 오겠죠? 거기에 우리 샵에 대한 소개랑 어떤 관리가 있는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읽는 순간 약간 마음의 변동이 옵니다. 원장님의 글로 원장님의 입장으로 썼던 소개서를 보면 문의를 한번 해봐야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간다면 샵 소개서 써보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각각 관리에 대한 후기를 쓰는 겁니다. 하이프, 물방울에 대해서 쓰시고, 뭐 필링에 대해서 쓰시고, 제품 소개에 대해서 쓰시고, 바디 관리에 대해서 쓰시고, 바디 관리 기계에 대해서 쓰시고, 각각을 쓰신 다음에 체험단이 왔는데 오늘 하이프를 해줬어요. 하이프, 물방울, 뭐 RF, 고주파 이런 식으로 다 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링크를 달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면은 그 밑에 하이프를 오늘 받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겁니다. 아래 링크를 가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이 다시 링크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늘기 시작해요. 이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영업하고 있는 이 주변에 가장 고객이 많이 늡니다. 왜냐하면 그 링크를 돌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경험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동네에서 엄마들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잘 돌거나 커뮤니티에서 한번 잘 돌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그 목격을 직접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패턴이 필수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좀 거대한 광고들 있죠. 제가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마케팅을 가면 그 마케팅 업체에서 뭐 월 70을 결제하시면 뭐 월 150을 결제하시면 뭐 이런 마케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월 150, 70씩 결제하시고 이게 실패하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제가 하나 예를 드려볼게요.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혹은 내가 오픈한 지 좀 오래는 되었지만 블로그 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런 작업도 해본 적 없고 그냥 입소문으로만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경영이 좀 힘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업체에서 와서, 아니면 혹은 내가 마케팅 어떤 강의를 갔는데 극장 광고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 동네 극장이고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유입이 될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제안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극장 광고를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극장 광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에 온 사람들이 보다가 CGV 앞에 에스테틱이 생겼네? 상태 에스테틱이네?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거나 나와서 검색을 해볼 겁니다. 영화 끝나고 검색해봐야지. 네이버에서 땡땡 에스테틱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체험단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직접 블로그를 쓴 적도 없고 아무런 후기가 없습니다. 후기가 없으면 또다시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내고 극장 광고를 걸었는데 고객이 유입이 되느냐?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극장 광고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냐면 이미 체험단 후기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인스타도 후기에 보여줄 것들이 다 되어 있고 가끔 아파트 전단도 돌려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저기에 상태 에스테틱이라는 곳이 있네? 이걸 아는 상태에서 극장 광고가 났을 때 내가 아는 에스테틱 한 번쯤 봤었는데 그리고 검색을 해볼 수 있고 검색을 했더니 후기가 200개 있는 겁니다. 우리 음식점 선택하실 때 똑같은 A랑 B랑 업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음식점이 같은 음식점이. 그러면 A라는 음식점을 검색해서 리뷰가 5개가 있고 B라는 음식점을 검색했는데 후기가 200개 있으면 어딜 가실까요? 아마 장담하건대 99%의 확률로 200개 있는 곳 가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 블로그 리뷰 후기 200개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방문자 리뷰 한 150개, 블로그 리뷰 200개 정도가 있으면 이미 거기에서는 신뢰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샵들 대부분이 5개에서 30개, 정말 많아야 한 60, 70개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후기 200개가 보여주는 그 독보적인 힘,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후기 200개를 가진 원장님들이 장사가 안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 거래처에는 후기 200개 이상 가진 분이 평균 매출을 못 하시는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장담하지만. 그래서 하나를 더 똑같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BTV 광고 같은 거 있죠. 채널 돌릴 때마다 나오는 거. 그게 아까 극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채널 돌리다가 CGV 앞에 상태 에스테틱 생겼네? 앉은 자리에서 집에서 검색합니다. 요즘 피부가 고민인 거죠. 근데 에스테틱 검색을 했더니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어차피 피부 관리실을 검색은 해보고 싶었고 관심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예를 들어 뭐 서울 명목동이라고 할게요. 내가 분명히 면목동 상태 에스테틱을 검색했는데 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면목동 피부관리실을 검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어떤 에스테틱이 후기를 200개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지 하고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체험단 글 아래 원장님의 직접 썼던 블로그 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기가 제일 좋은 게 하이퍼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체험단들 글 쓰는 거 보면 오늘 상태 에스테틱 가서 하이프 관리 받았어요. 원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시설 좋고 하이프란 걸 받았는데 이게 리프팅이 너무 잘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피부도 뭐 탱탱해지고 너무 좋아요. 결국 뭐냐면 하이프 좋아요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자세한 내용을 원장님의 블로그를 보십시오 해서 들어갔을 때 원장님이 원장님 블로그에다가 자 저희 샵에서는 하이프를 합니다. 이 하이프는 4.5mm 깊이 스마스층에 70도씨 정도, 60, 70도 정도의 타점을 찍어서 화상을 일으켜서 그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리프팅을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프를 쓰고 그 진피층과 표피층 사이에 RF 고주파를 써서 지지층을 세워주고 물방울을 해서 세포를 재생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3단으로 관리를 해주는 샵입니다. 이 관리를 3, 4회 정도를 받으시면 전후 사진은 이렇습니다. 요즘 전후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렇게 됐을 때 고객이 원리는 이렇고 임상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원장님 블로그를 키워서 상단에 노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블로그 체험단은 어쨌든 상단에 뜨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뜨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 블로그를 같이 홍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시더라도 큰 마케팅, 뭐 여러 마케팅 업체 다니시면서 수업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큰 마케팅을 해도 유입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을 얼마 많이 해봤겠습니까? 이런 큰 마케팅 하시다가 다 실패하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누구나 아는 이런 마케팅을 이제 해보십시오 하고 한 6개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했을 때 수익 개선이 정말 크게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하여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멈추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부터 할 건데 어쨌든 이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매출을 이제 반드시 보장해주는 필수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엔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그 리뷰를 200개 만드십시오. 체험단 불러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든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만들어 두시면 아마 정말 큰 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틀 전이었죠. 그 에스테틱 그 경영 세미나랑 창업 세미나 할 때 에스테틱 가치 평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 수업은 다음에 부산, 서울에서 열어 드릴 테니까 정말 그냥 꼭 한번 오십시오. 에스테틱 가치 평가에 실제로 이 블로그 리뷰 200개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200개는 나중에 내가 샵을 접을 때에도 전부 권리금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접을 때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후속
따라오는 어떤 추가적인 돈을 쥐고 떠날 수 있는 이 틀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00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직접 작성한 블로그 샵 관리 제품 소개글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두 개 요렇게 해서 얘를 6개월에서 1년 안에 무조건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끝내십시오.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200개 이상 만들고도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뭐가 문제인지 다른 문제를 반드시 무료로 찾아드릴게요. 200개를 하셨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강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끝입니다. 근데 예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자, 제가 얘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마케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신규 유입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영업을 하다가 한 8개월쯤 됐는데 더 이상 고객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고객이 들어와서 신규 유입은 이제 막았어요. 체험단도 하시다가 중단시켜버리고 이제 있는 고객 그 리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2년, 3년 이 고객을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전체를 다 끌고 갔다고 치죠. 그 샵은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수익 감소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 블로그 리뷰를 200개, 고객이 많아도 계속해서 이 체험단은 돌아가야 되고 체험단을 위한 시간은 한 달에 5명 정도 체험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유지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보이시죠? 백화점은 단골 고객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의외지 않으세요? 우리 막 그 포인트 같은 거 주면서 고객 유치하려고 하고 MVG 회원들 유치하려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경영학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단골 고객들로만으로 이루어져서 백화점 운영하게 되면 MVG도 운영을 해야 되죠. 포인트도 줘야 돼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롯데백화점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보면 뭐 롯데카드를 이용하면 그 플렉스 카드 같은 거 쓰면 뭐 20만 점 적립해주고 뭐 어떤 특정한 뭐가 되면 선물도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뭐 아무튼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단골들을 계속 끌고 유지하기 위해서 끌고 가면 갈수록 수익성은 백화점 입장에서 악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원장님도 지금 오늘 아까 접속해 계신 것 같던데 단골 고객을 많이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인 정서상 특히 그렇습니다. 재티켓팅을 4-5번 하는 고객에게 반드시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할인 혜택도 주고 하다못해 제품이라도 하나 지어주는 게 한국인의 정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단골 고객이 이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단골 고객에게 내가 특별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규 고객 유입을 자꾸 하지 않으시니까 단골 고객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내 수익이 감소하면서 제품회사 돈 주고 월세 내고 뭘 내고 나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자꾸 줄어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골 고객 장사 길게 하시는 원장님 치고 이 고충을 안 가지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단골들 있는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뒤늦게 들어온 단골이라든지 저가로 계속 돌아오는 단골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냉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35명, 40명의 관리를 돌고 있었다면 그 7만 원에서 그 8만 원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저가 제품 그 관리들을 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을 올립니다. 우리 샵은 원래 7만 원이었는데 9만 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9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7만 원 하던 사람들 중에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가 이탈입니다. 그 자리를 블로그 체험단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유입이 들어와요. 유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7만 원짜리가 아니고 9만 원짜리로 올라옵니다. 지금 제 거래처 원장님 중에 좀 유명하신 알려진 원장님들 중에 샵에 방문을 딱 하면 최저가가 18만 원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18만 원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5만 원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고객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잘라내고 해서 수익성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가가 18만 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유입이 없는 단골 장사만 하시는 분들은 한 2-3년 지나시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마케팅이랑 이어져 있다는 말이 어쨌든 체험단은 계속해서 돌리셔야 됩니다. 돌리는 상태에서 신규 유입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신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할인 쳐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이 좋은 수익을 가지고 우리 단골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규 고객이 단골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신규 고객이 비싼 금액으로 들어온 그 신규 고객이 나의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셔야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자꾸 정에 이끌리셔서 그걸 못 하시고 금액 올리지 못하고 단골에게 재티켓팅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인해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이제 시간이 한 40분,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PPT는 딱 40분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본 마케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번 창업 세미나 했던 그 컨설팅 했던 내용들 몇 가지를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상권 분석 파트도 당연히 있고, 뭐 상권 분석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상권 분석 해석하는 파트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뭐 경영을 하실 때 마케팅 비용은 뭐 얼마를 써야 하는지, 마케팅 지출 어떻게 하고, 총 매출의 몇 퍼센트,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뭐 총 매출을 뭐 얼마 접속 그 적립하고, 제품비는 얼마를 써야 되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방금 보셨던 내용들이고, 에스테틱 가치 평가입니다. 이 가치 평가에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고, 아무튼 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 하는 그 경영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그 에스테틱 가치 평가에 관련된 것과, 이 두 개의 강의를 좀 듣고 나시면 오늘 수업을 들었던 이 라방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연장선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익 개선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원,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오늘 또 수업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이 대학원 가서 제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이 데이터가 정말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게 반이었고, 그래서 지금 열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고객 정보 수집이라고 해서 CRM이라는 수업하고 이게 투자에 관련된 대체 투자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해드릴 거고, 제가 여기 뭐 질문하신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조금 뭐 답변 드릴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도움이 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올랑뷰티 원장님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체험단 왔을 때 부탁할 거, 이거 뭐냐면 체험단이 오면 그거 만들어 두셔야 돼요. 저한테 그거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체험단이 지켜야 할 사항을 뽑아서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당신이 포스팅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삭제하면 안 된다. 삭제하면 계약 위반이다. 왜냐하면 올려두고 근처 다른 샵 가서 관리받을 때 미안하니까 얘를 삭제해버리고 다른 샵 가서 받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샵이 주차가 가능한지, 뭐 우리 샵의 시그니처 관리가 무엇인지, 원장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거 적어서 같이 주셔야 됩니다. 체험단에게 숙지해야 될 거, 뭐 제목은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해시태그는 뭘 해주시고, 이걸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줄 수 있는 그 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좀 잘 하는 거고. 자, 또 한번 볼까요? 방문자 리뷰가 사실은 그 블로그 리뷰 개수랑 같이 가면 사실 좋습니다. 고객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항상 보니까 방문자 리뷰가 좀 더 적게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뭐 150개면 방문자 리뷰 150개면 그 거기에 블로그 리뷰가 한 200개 이런 식으로 좀 편차가 나던데,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에스테틱 가치 평가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방문자 리뷰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필드에서 조사해보고 이번에 강의 때도 원장님들께 참석하신 분들 아시죠? 제가 여쭤봤는데 확실히 블로그 리뷰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확실히 블로그 리뷰 체험단을 썼던 그걸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외이긴 했는데 원장님들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시는 객체들이시니까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 블로그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원래 이번 달에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 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말 학교 과제도 너무 많고, 지금 제가 오늘 수업 들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안서를, 증권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서 중간고사 대체로 과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뷰티 산업에 관련된 걸로 투자 제안서를 만들긴 할 건데, 하다가 좀 괜찮은 아이템이 나와서 또 그 교수님께 몇 점을 받는 35점이 만점인데, 정말 혹시 35점 맞게 되면 그거 제가 꼭 인스타 라방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뷰티 산업으로 할 거예요. 제가 이 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블로그 강의는 제가 최대한 빨리, 중국기 강의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꼭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강의는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만하다 할 수도 있으신데 어쨌든 제가 블로그 강사를 지금 14년째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뷰티 산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그 원장님들을 너무 잘 알고 이 산업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있죠. 거기 가보시면 좀 뭉뚱거려서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의 적용을 뷰티 산업에 적용하기가 좀 힘든 케이스가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기초 강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예전에 기초 강의 들으셨던 분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된 내용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꼭 들어오셔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블로그 글 쓰셔서 체험단에게 주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볼까요? 지금 뭐 가격 올리는 건 샵 오픈을 얼마 만에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건데 제가 룰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테틱은요, 하루에 그 고객에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관리를 하면서 고객과 고객 사이에 시간 텀을 주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하루에 5명 이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를 뭐 12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오셔서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바디도 적절히 끼어 있고 얼굴까지 하신다면 하루에 5명이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주 6일을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하루에 5명씩 6일이면 30명이잖아요. 이 30명이 맥시멈이 꽉 차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을 한 명 더 구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 샵은 1,150만 원 매출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 일주일에 30명 이상이 돌아간다면 선생님을 뽑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1인 샵을 끝까지 유지하실 거면 이제 30명이 맥시멈이 됐으니까 이 중에 20% 정도는 잘라내야지만 신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올리시면 돼요.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대신에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지난달에 얼마였는데 이번 달에 급격히 올리는 건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격 인상은 최소 3달 전에는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차근차근 금액을 올려가세요. 그래야 수익이 좋아지고 제가 사실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오픈을 하자마자 아니면 제품이 런칭되자마자 높은 가격을 받는 겁니다. 사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고가 관리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고가를 받았을 때 그 고객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지금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차근차근 정말 고객만 많으면 금액을 올리는 건 칼자루는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고객이 적은데 금액을 자꾸 올려서 뭐 5만 원짜리 고객 4명 하는 것보다 20만 원짜리 1명 하는 거 맞죠?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픈샵 원장님들은 제가 반드시 기본 관리 5만 원짜리를 지금도 넣어드리고 있어요. 고객이 와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가자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뭐 아까 전에 230명이 넘게 오셨던데 정말 예상을 못했던 일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라방을 오늘 뭐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준비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뭐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남겨두시면 제가 그걸 보고 또 라방을 준비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깔끔하게 45분 진행했는데 뭐 바쁘시지 않습니까?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세미나 공지 올렸을 때 오늘 이 내용에 10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